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이틀째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제주시 4.1도, 서귀포 2.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졌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산간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면서 이 시각 현재 1100도로는 소형 차량에 한해 월동장구를 갖춰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차 풀리겠고 주말에는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투표가 오늘 아침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농협과 수협 등 26명의 조합장이 선출됩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들이 신분을 확인합니다. 처음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의 유권자들. 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인쇄되고 자신이 가입한 조합 숫자만큼 받습니다. 투표소는 읍면별로 한 곳씩 12곳과 동지역 9곳 등 21곳에서 운영됩니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제주시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은 제주시 지역에 있는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하고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은 서귀포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31개 조합 가운데 단독 후보가 출마한 제주시 농협과 조천 중문 효돈농협, 한림수협 등 5곳은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나머지 26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유권자는 모두 7만 8천여 명입니다. 그동안 개별 조합별로 선거를 치렀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동시에 치러지면서 유권자의 기대도 높습니다.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농협이 돼야 되고 그런 농협을 살리기 위해서 조합장님들이 좋은 조합장님들이 이제 선거에 당선됐으면 앞으로 농협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표 준비도 마무리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12대와 2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돼 개표를 진행합니다. 이번 선거 개표는 이곳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이루어지며 밤 10시를 전후해 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표 시간은 공직선거보다 1시간 늦은 오전 7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까지며 신분증이나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영어 교육 도시의 국제학교들은 수익을 내도 학교에만 다시 투자할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국제학교가 돈을 벌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나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제주국제학교에서 나온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학교 과실송금 논란. 국토교통부는 국제학교가 영리법인인데도 과실송금이 안 돼 우수한 외국 학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주도 교육감 아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통제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건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어 교육도시 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순수 민간 자본의 투자에 의한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하고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런 국제학교가 추가로 설립됨으로써 학생들이 더 오고 학부모들, 교사들이 와서 인구 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의 완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시장 원리가 도입돼 국제학교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해 국부 유출을 막는다는 영어교육도시 설립 목적과 어긋나는 데다 공교육 체계도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외국 영리법인이 이제 운영하게 되면 이윤 추구의 혈안이 돼서 교육 투자보단 이윤 추구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어떤 공교육이 붕괴라든가 어떤 공교육이 근간을 흔들 것이다. 지난해 제주도의 특별법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제외됐던 과실송금이 갑자기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도민사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가 추경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도의원과 공무원이 설전을 벌여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은
제주도가 응급 민생 예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도민과 의회를 갈라놓으려는 야비한 꼼수라고 주장했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이 반발하면서 반말이 섞인 구성이 오갔습니다. 한편 이경용 의원은 콧자왈 공유화재단 등 민간단체에 차량 리스 비용을 지원한 것은 도민의 혈세로 자가용을 지원한 초법적 발상이라며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유를 쓰는 버스는 매연이 많이 나오다 보니 대기 오염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제주 지역에 올해 말부터 전기버스가 도입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하는군요. 박주영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경북 포항시가 재작년 도입한 전기버스입니다. 현재 2대가 시범 운영 중이고 올해는 20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류장에서 덮개를 열고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초. 한 번 충전하면 최대 150km를 달릴 수 있고 연료비는 일반 버스의 3분의 1입니다. 잡음 없고 소음이 없고 조용하게 좋아요. 올해 말쯤 제주에서 처음으로 전기버스 49대가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까지 치열한 판매 경쟁에 나섰는데 차량 가격 3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배터리 값과 충전 시스템 구축이 관건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그 배터리 충전 시간이랄까, 충전 용량이랄까, 얼마만큼 이용이 가능한지 이것이 제일 염려스럽고. 이에 따라 제주도는 배터리 리스와 충전 시스템 운영을 맡을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그 배터리 리스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배터리의 유지, 보수, 관리까지 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버스 운수회사가 이제 전기 버스를 운행하는 데는 전혀 그 지장이 없도록 그 준비를 해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특히 무거운 배터리를 지붕 위에 달다 보니 구분길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배터리 무게를 어떻게 줄일지도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이틀째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온은 어제보다 오른 데다 바람도 많이 잦아들었는데요. 그래도 나오실 땐 추위에 대비한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이 시각 현재 1100도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체인을 감아야 운행 가능하고요. 산간에는 오전까지 눈발이 날리면서 빙판길 교통안전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는데요.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4도에서 5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7도 내외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의 기온 3도, 안덕과 서기 4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라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윗세오름의 기온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도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빙판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적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어제보다는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물러나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또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추자도 해상에서 외국 화물선이 전복돼 침몰 위기에 있어 해경이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제주시 추자도 서쪽 53km 해상에서 일본 선적 예인선이 끌고 가던 4,400톤급 홍콩 선적 화물선이 전복돼 침수 중이라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선은 해당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으며 지나가는 선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